8일 원달러 환율이 1,560원을 돌파하자 국민연금이 선물환 매도를 개시했습니다. 환해지는 미래에 거래할 환율을 현재 시점의 환율로 고정해놓기 때문에 달러 공급 효과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달러는 최대 3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해외 투자 자산의 15%까지 전략적 환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말보다 10억 6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중 외환 보유액 순위도 지난해 12월 말 9위에서 올해 4월 말 12위로 떨어졌습니다. 문제는 환율 방어가 장기화될 경우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정부와 외환당국이 달러 매도에 나서면 단기적으로는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외환 보유액 감소 압력이 커지고 시장에는 오히려 외환 방어선이 밀리고 있다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환율 방어에 실패한다면 투기적 달러 매수세가 더 강해지며 원화 약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특히 환율 방어 수단이 반복될수록 정책 여력은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외환 시장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 6일 오전 2시 마감한 야간 거래에서 원달러 환율은 장중 1,561.5원까지 오르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3월 이후 약 17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공항환전소 달러 연철 매매 환율은 1,620원대까지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환율 폭등 사태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가장 큰 원인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올해 들어 유가증권 시장에서 118조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문제는 환율 상승이 단순히 수입물과 부담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더라도 환차손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환율 불안은 다시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고 외국인 매도는 증시 하락과 원화 약세를 동시에 키우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와 대형 수출주의 외국인 비중이 높은 만큼 자금 이탈이 장기화될 경우 금융시장 전반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당국이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더라도 달러 강세와 국내 경기 둔화 우려가 겹친 상황에서는 환율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오디시 중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금리는 연 4.27에서 6.96%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주담대금리 상단은 7% 전후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은행의 경우 금리 하단까지 5%대 중후반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대출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은행의 자금 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지난 29일 4.207%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채 5년물 금리는 은행들이 5년 고정형 주담대금리를 산정할 때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만큼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대출금리 상승은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변동금리 차주와 연끌족은 이자 부담이 빠르게 늘면서 연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매수 심리가 얼어붙고 거래 절벽이 심화하면 집값 하방 압력과 금융권 건전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커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경우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미 생활비와 대출 상환을 동시에 감당해야 하는 가계가 늘고 있어 연체율 상승과 소비 침체가 맞물릴 경우 내수 경기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